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1학년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3차 방정식이네요. 3차 방정식 문제고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모의고사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에 15번에 나왔던 문제네요. 15번이면 쉬운 사전 문제죠. 3,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3차 방정식 기본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조립제법. 조립제법 쓰면 되죠. 근데 조립제법은 사실 방법이고 풀이 방법이고 그 개념은 뭔가요? 조립제법을 쓰면 왜 3차 방정식이 풀리는 거예요? 사실 개념은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뭔데요? 인수정리.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자, f2 값이 만약에 0이 나온대. 그러면은 무슨 소리예요? 이게 fx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2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인수정리죠. 이거 왜 그렇죠? 이 인수정리라는 건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자, 만약에 f 2가 3이래. 그러면 이거에 나머지 정리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어떤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가 3이 나온다. 그래야지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 x에다가 2를 넣으면 f2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0이라는 거는 여기가 0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x-2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수정리죠. 그래서 인수를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하는데 조립제법을 뭘로 한다? 나머지가 0이 되게끔 하는 조립제법을 하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돼버리면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기본은 인수분해잖아요. 방정식의 기본이 그럼 왜 인수분해인지는 아나요? 이런 거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고. 왜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얼마로 할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게 방정식이라는 게 일단 뭐니까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요 전체 덩어리 계산한 게 0이 되면서 이 등식이 성립을 할까를 찾는 거잖아요. 그 x에다가 넣는 값을 해라고 하고 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뭘 넣어서 이 덩어리가 0이 나올지를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뭘 한다?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라는 게 뭐니까 곱하기 꼴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꼴로 바꾸면은 뭘 쓸 수 있냐면 이 0이라는 녀석의 파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0이라는 녀석이 정말 파워가 대단하죠. 뭔가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뭐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 x에다가 1, 1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고 얘는 0이 안 나오지만 얘가 0이 나오면서 이 전체 덩어리가 0이 나오는 거고 또는 2, 2를 넣어도 이쪽이 0이 나오면서 이 전체 덩어리가 0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사실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뭐에만 주목해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에만 주목하죠. 근데 이렇게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개념들을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해야 될 때 그런 문제들을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상위권에서 막히는 친구들이 특히나 그렇거든요. 개념 없이 좀 문제풀이 방법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공식 외워서 적용해서 문제 답 찾기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개념이 나올 때마다 쌤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개념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있네요. 개수에 미지수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주어진다? 이 a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에 해가 되는 x 하나는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a에 대한 항등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걸 a에 대한 항등식 풀듯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a 더하기 는 0 이렇게 해서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죠? x-1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a가 없는 항들은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0으로 만드는 x는 1인가요? 근데 1을 넣으면 요것도 0이 되나요? 0이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는 거는 a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x 값이죠.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x 이퀄 1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을 왜 한다고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끼리만 따서 써놓고 3차식이니까 숫자가 4개 써져 있으면 맞나요? 그것도 꼭 확인을 하고. 자, 뭐는 항상 근이 된다고? 1은 항상 근이 되니까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뭐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죠.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는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된다? 나머지가 a 값에 관계없이 0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해 하나는 일단 1이죠. 그리고 요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이제 2개 있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뭐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2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된다는 거예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근이 3개인데 서로 다른 근은 2개래요. 그러면 뭔가 2개의 근이 똑같다는 거죠. 중근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가 2가지 있겠네. 자, 이 알파랑 베타가 아예 같아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중근이 나오는 경우, 또는 이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 1하고 알파나 베타 중 하나가 중근이 되는 경우, 그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알파랑 베타가 같은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랑 같으려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2차식을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이 돼야 되니까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얼마겠다. 이건 뭐 그냥 암산으로 나오죠. a가 얼마면 이게 완전제곱이 돼요. a는 9. a가 9면 어떻게 해서 중근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x-1에 이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서 중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은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경우고. 자, 또는 어떻게 되는 경우, 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요 2차식 이퀄 0 하는 방정식에 근 중에 1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와야겠죠. 그럼 a가 뭐면 마이너스 7이면, a가 마이너스 7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알파랑 베타가 1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서 요 1과 요 1이 중근이 돼가지고 서로 다른 두 근만 나온다. 그러면 a 값은 요거랑 요건가요? 그래서 a 값들을 합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답은 2번. 자, 그럼 문제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뭘 못 풀었을까요? 쌤이 볼 때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조립제법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립제법을 못하지는 않는데 뭐 때문에? 이 미지수가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지 않았을까요? 미지수가 있는데 조립제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미지수가 있더라도 그 미지수가 없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 미지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근이 되는 값 하나는 주게끔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이제 알 텐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근을 찾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a가 뭐가 되든 이 식에서 a가 뭐가 되든 항상 어떤 값을 근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a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a 값은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a 값에 관계없이 x 이퀄 1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숫자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문제도 진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요 a가 요것만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개했을 때 요 a가 어떻게 사라지게끔 하려면 x에다가 1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막혔을까요? 두근이 되려면 이게 중근이다만 챙기면 a 값이 9가 나와야 되죠. 9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근데 보기에도 없고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나올 리가 없다. 얘네 둘이 여기서 나온 근이 둘이 중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요거랑 중복돼 가지고 중근이 될 수도 있다. 요걸 못 챙겨서 틀렸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쌤은 또 다른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